안녕하세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ML 서비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토스 머신러닝 팀의 고석현입니다. 토스는 금융회사이고 동시에 고객 중심의 서비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토스는 어떻게 하면 제약은 적고 확장성이 있으며 금융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지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토스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그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스의 혁신성과 속도를 대표하는 여러 애자일 조직들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속도와 생산성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머신러닝을 서비스에 적용하려 고민하는 짧은 시간에도 이미 제품이 완성되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기능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이런 토스에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프레임워크 선정부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잘 알려진 프레임워크를 보면 리서치와 연구, 그리고 빠른 실험과 논문 레퍼 등 파이토체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케라스는 충분히 쉽고 효율적이지만 텐서플로우의 같은 구현체로 되기 때문에 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뉴럴넷 익스체인저라는 모델 변환과 표준, 런타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 서빙 영역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고민할 상황이 많아집니다. 토치를 기반으로 한 토치 서브 같은 프레임워크도 있고 조금 더 하둡이나 에코시스템을 포함한 프렌들리한 ML플로우도 존재합니다. 풀스택 환경을 제공하는 KF 서빙도 존재하고 GPU 수준의 다이나믹 배치나 커널 퓨전 이런 데 적합한 엔비디아의 트라이톤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인상 깊게 본 발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스택은 일정 부분 문화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와 여건에 맞는 기술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전 이 부분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와 인프라와 인력, 문화에서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토스의 문화와 잘 맞고 토스의 문화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토스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서버 플랫폼과 강력한 데브옵스, 금융 도메인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 이중 등이 존재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타겟하는 유저가 1000만 이상이고 앞으로 5년간 인프라 증설계획이 주어졌으며 서비스할 모델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 예상하기 어렵다. 또 금융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무중단성과 업저빌리티가 중요하다.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오픈소스 기술을 고르시겠습니까?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모델 하나를 서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모델, 그리고 모델 저장소와 실제 서버 자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고 있고 현대적인 데브옵스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다면 위에서 말한 프레임워크들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겹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MLOps를 고민하시는 조직은 이미 모델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모델 저장소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HDFS 같은 NAS만 있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적당히 RDB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무언가 오픈소스를 도입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는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버전을 위한 체험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를 주도하는 게 커뮤니티가 아니라 회사들의 기술 패권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 되기도 했고요. 오픈소스 도입을 상당히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픈소스 자체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한몫합니다. 일부 기능은 프로덕션 그레이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이게 POC가 아닌 실제 이걸 회사를 만들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알게 되는 건 이미 실패를 겪은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데이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빅테크 중 하나인 데이터브릭스가 공개한 ML플로우 일부를 토스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도입할 때는 언제 도입해서 언제까지 사용하고 언제 걷어낼 것인지 도입의 처음부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는 사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랩핑을 하였습니다. 이건 위에서 언급한 프레임워크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ML플로우가 위치하는 부분을 정확히 모델의 메타 정보 관리와 배포 힌트 정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즉 RDB로 대체되어도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작은 의존성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내 라이브러리의 랩핑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메소드로만 구성을 해서
새로 합류하는 팀원이 왜 토스는 시장의 표준을 안 쓰고 이상한 독자 규격을 쓰나요? 이런 불만을 미리 피할 방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장의 표준과 락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모델 서빙을 자바와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빙 라이브러리는 ML플로우는 관계는 없고 전적으로 텐서플로우의 코어 라이브러리와 파이토치 그리고 오닉스의 런타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 번씩 랩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능을 더 만들기보다는 추상화를 위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바닐라를 지향했다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겠지만 보통 딥러닝 모델의 서빙은 자바 레이어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여러 런타임을 지원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여러 가지로 변환하는 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별도의 아젠다로 발표가 될 만큼 일반적으로 쉽게 혹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딥러닝 프레임워크 계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노력과 여러 빅테크들 자체의 개발팀들이 경쟁적으로 기여하면서 이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토스에서도 모델팀이 모델의 코드를 매우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을 이루어지고 있고 코딩 가이드가 충분히 지켜지면 오닉스를 통해서 모델의 상호 변환에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가이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즉 자동화된 모델 변환이 실패할 엣지 케이스가 1년 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모델 변환에 주는 공수가 1년 정도 전에 비해서 현 시점 상당히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플랫폼이 잘한다기보다는 토스의 모델링 코드 구현이 얼마나 표준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에 가깝고 그 회사의 역량과 체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버트를 기반으로 한 추천 모델의 예시입니다. 직군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낯선 분도 계시고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모델의 연산 그래프 구조를 나타냅니다. 파이토치는 그래프가 아니지 않나요? 즉시 실행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뉴럴넷 계열은 본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용이하고 서빙에 집중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연산량이 균질하고 순서를 예측 가능한 그래프, 즉 DAG 구조는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최적화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추천 모델을 정말 간단하게 보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과 평균 출력이 하나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그래프로 잘 정의가 되고 패키징된 모델은 서빙 관점에서 이 중간에 포함된 수백 수천 줄의 구현이나 복잡한 환경 의존성을 회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수기가 혹은 수백 개의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수시로 업데이트했던 부분을 한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닉스의 변환 코드는 대략 이런 식인데요. 물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연산의 변환을 지원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트라이비얼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변환에 실패한 코사인 유사도는 사실 수식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연산이고 실제로 기본 텐서 연산으로 고쳐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저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보통 뉴럴넷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연산은 이미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포함된 레이어룸이라는 코드입니다. 이건 정말로 유명한 구현인데 여기서 보면 XSTD의 연산이 엑심이 1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파이썬 계열에서 마지막 인덱스를 나타내는 -1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파이토치에서 허락이 되는 범위이고 동일한 텐서플로우 쪽 연산에서는 0과 1, 이 범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은 변환까지는 성공을 하고 런타임에서 에러를 뿜는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별의 오피셜한 구현들을 최대한 많이 쓴다면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의 실험과 설계부터 서비스를 고려한 약간의 힌트와 개발 문화가 지켜진다면 이건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진 토스 ML팀에서는 체감하는 변환 난이도가 0에 가깝습니다. 모델의 코드에서 PR 단계 대부분 사전 해결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패키징이자 최적화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지원이 상당히 진심인 텐서플로우의 코어 런타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추상화와 아티팩트 추가 지원을 위해서 간단한 사내 라이브러리 랩핑을 했습니다. 파이토치로 작성된 모델,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작성된 여러 모델을 자동 변환해서 여러 언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가능한 상태로 ML플로우에 넘기게 됩니다. 이런 모델은 목적에 따라서 배치를 위해서 레이어 같은 분산 클러스터에 추론될 수도 있고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플링크나 혹은 일반적인 스플링 어플리케이션에 탑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ML플로우를 무시하고 그냥 자르 안에 파일로 모델을 넣어도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속도가 요구하는 모든 상황을 대응할 체력이 조금 생긴 겁니다.
하지만 토스 ML팀은 이걸 거의 1, 2개월 만에 모두할 수 있는 인원과 경험과 역량이 있었어요. 이게 모든 조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의존성으로 구성된 런타임과 사내 라이브러리는 프로덕션 수준의 결과물을 보장했습니다. 토스만에서의 경험은 아니지만 이미 4,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코어 덤프나 메모리 누수가 없었고 개별 모델이나 인스턴스 기준으로는 수억 시간 단위를 확인했어요. 카프카를 이용해서 이벤트와 모델 결과를 유통할 수 있었고 JVM 생태계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강제과 옵서빌리티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파이썬 레이아웃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외국의 유명한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직구는 절대로 그들의 파이썬 워크로드에 JVM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 화해장을 조금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데이터 과학자나 모델 리서처가 추가로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모델을 기록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저장 관리하는 코드를 사내 라이브러리화 했습니다. 그래서 ML플로우와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형식 제한 없이 모델 저장에 필요한 부분 자동화하고 로깅하거나 필요한 건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학습 과정을 저장하거나 혹은 다시 불러오거나 배치하거나 서빙하거나 좋게 말하면 높은 자유도로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기능을 라이브러리를 랩핑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는 스칼라 코드에서 불러오고 있고요. 아래는 JVM 코틀린 코드 서버에서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JVM 계열에서는 위와 같은 패키지를 가져오시면 모델을 불러올 수 있고 상해 공용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런타임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버트 모델 JVM 계열에서 추론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데이터의 토크나이징 같은 전처리는 빠져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코드와 잘 알려진 딥러닝 모델을 굳이 큰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더라도 잘 서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파이썬 계열에서 케라스를 통해 모델을 불러와도 거의 동일한 모형입니다.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모두 바뀌었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는 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동일한 모델을 파이썬에서 오닉스로 읽어 추론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내용에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런타임을 GPU 버전으로 오버라이드해서 코드의 수정 없이 GPU 파드에 배포하고 그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나 모델의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모델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모델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실제 코드상에서 버전을 명시해서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래시의 다른 발표 중 하나인 토스 전체 유저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순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걸 GPU를 통해서 가속하기도 하고 같은 코드에서 옵션만 변경해서 CPU 장비에 비교로 천천히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호명으로는 아리송한 소비 카테고리 분류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 카테고리 분류가 아닌 소비나 브랜드 임베딩을 생성하기도 하고 배치 추론을 지원하면서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GPU 한 장에서 1000QPS 정도 수준의 성능도 내고 있습니다. 소개한 파이프라인과 서빙을 활용해서 100여 개 수준의 모델을 동시에 추론하고 앙상블해서 정확도와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컴페티션에서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걸 아무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고 팀과 회사의 역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스는 서비스 회사이고 동시에 금융회사이고 고객 중심의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되었던 혹은 머신러닝이 되었던 그것을 다룬 회사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당연히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머신러닝 제품도 서비스 수준의 가시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로깅과 정책, 표준 보안 모두 철저해야 됩니다. A/B 테스트 당연히 필요합니다. 배포에서의 까나리 배포, 점진적 배포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현대적인 옵스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을 위해서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ML도 서비스이고 토스는 서비스 회사니까요. 머신러닝을 위한 특별한 인프라나 프레임워크, 솔루션이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고도화된 머신러닝 조직이 필요합니다. 토스의 데이터 조직과 AI, ML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앞으로 토스 신용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AI 전문법인을 설립하면서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와 머신러닝 팀이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